안녕하십니까. 밝은놀이 안과병원 이성준입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시력교정 수술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각막과 여기 홍채,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결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 속에서 빛이 투과하는 각막과 수정체, 망막 여기서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정체가 혼탁이 되는 백내장성 질환은 연령 관련 질환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조건 누구나 다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특별하게 질환이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로 40, 50대 이후에 중년 나이에서는 누구나 다 생기게 되고 그 백내장의 정도라든지 특징적인 양상이라든지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은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중년 이후의 남성이나 여성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 외상이라든지 눈 속의 염증에서도 빨리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 데이터를 저희 병원에 있는 수술장에 있는 렌자라는 펜토초 레이저에다가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 그 전송된 정보를 갖고 펜토초 레이저가 각막과 수정체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난시 교정용 각막 절개라든지 그리고 수정체 전낭에 난시 마커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있는 아르테보 800 현미경을 통해서 눈을 보면서 수술하게 되고, 센츄리온이라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테보 800에 내장되어 있는 칼리스토 E라는 난시 교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칼리스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각막 난시 축을 잘 정렬 배열해서 난시를 정확하게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시 교정을 잘 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빗번짐이라든지 흐린 현상들이 좀 최소화하게 됩니다. 또 아르테보 800을 이용해서 현미경 불빛을 최소화해서 수술합니다. 현미경의 강한 불빛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광독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서 망막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백내장은 나이가 진행하면서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내장이 진행되게 되면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고 시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약물 치료라든지 어떻게 좋아지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심한 경우에는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 수술을 권유했었고, 그리고 안과 전문의에 의해서 세트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심한 백내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수술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장비와 이런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굉장히 발달됨에 따라서 수술 후에 시력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이후에, 중년 이후에는 안경이라든지 돋보기를 벗을 목적으로 그 시력교정 차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는 시기는 본인의 그 안경을 혹은 돋보기를 벗고자 하는 욕구가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할 때 선택하는 인공성체 종류는 단초점 렌즈, 난시교정 인공성체, 그리고 다초점 인공성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성체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단초점 렌즈를 넣고 그리고 수술 후에 안경이라든지 돋보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대학생들처럼 라식하는 그런 것처럼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시력 교정 차원에서 많이들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다초점 렌즈를 넣고, 대부분은 다 좋지만 아주 드물게는 좀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다초점 렌즈가 적합한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회전형 인공성체의 경우에는 뭐 앵글 알파라든지 앵글 카파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 분이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다초점 렌즈를 통해서 그분이 편안한 시력을 좀 볼 수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미리 안과 전문의와 파악하는 게, 그리고 파악해서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중년 이후지만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근거리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력 교정 차원에서 다초점 렌즈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은, 결국은 수술 후에 그 잔여 굴절 오차가 최소화하는 게 수술 후에 빛번짐이라든지 시력질이 좋기 때문에 정확한 인공성체 도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눈의 상태가 굴절력이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중년 이후에 안검염을 동반하는 안구건조증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생겨 있고, 정도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심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각막 표면에 미세 상처라든지 각막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인공성체 도수를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렵고 오차 범위가 좀 높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안검염을 동반하는 안구건조증을 충분히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은 누구나 다 잘 나올 수는 있지만 아주 드물게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각막 상태가 불규칙 난시가 있어서, 혹은 각막 혼탁이 있다든지 이렇게 각막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시신경이라든지 망막의 기능이 좀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뇌신경이 좀 안 좋은 경우, 이런 분들에게는 시력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눈 속에 뭐 각막 상태는 괜찮은지, 시신경이라든지 망막 상태는 괜찮은지 정확히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최근에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술 초기에는 빛번짐을 호소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초점 렌즈도 빛번짐이 굉장히 적게 유발되는 비회전형 인공성체도 있고, 빛번짐이 어느 정도 유발되는 회전형 인공성체도 있지만 렌즈의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빛번짐이 꽤 많은 렌즈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뇌신경 억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년 이후에는 빛번짐은 거의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3개월, 6개월 경과하면서 뇌신경 억제 현상이 작동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최근에는 1년마다 해마다
각 제조회사에서 아주 좋은 빛번짐이 굉장히 최소화시킨 그런 디자인을 갖고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솜씨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수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빛번짐이 되게 적은 그런 인공솜씨가 나오고 그래서 시력의 질도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그런 불편한 사항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 후에 수술 이후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눈에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상처는 상처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겠지만 그래도 상처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그 상처 회복은 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 정도는 항생제와 소염제, 안약을 잘 사용해서 염증 예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특히 수술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는 세수라든지 머리 감는 거를 좀 자세해서 수술한 눈에 수술 초기에 더러운 균이 들어가는 거를 적절로 예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 각막의 절개 그 길이가 과거에는 한 굉장히 크게 절개됐던 각막이 상처가 최근에는 2.2mm로 아주 최소 절개를 해서 백내장 수술을 주로 수술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다 노안과 백내장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노안과 백내장 질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거리를 없애고 노안과 백내장성 질환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